작년에 가장 큰 수익을 줬던 국내 2배짜리 종목 VT에 대해서 오늘 어떻게 우리가 성공을 했는지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가 지금 이제 시리즈물로 찍고 있는데 매년 우리의 승리에 대해서 승리 플랜을 여러분도 어떻게 하면은 기회를 잡을 수 있는지 알려드리고 싶어갖고 한번 같이 찍어봐요. VT는 저희가 사실은 2023년도 연말부터 보고 있었는데 이때 당시에 퍼가 35배였어요. 근데 조금 애매했던 게 한국 주식은 그러니까 12월 달에도 언제든지 적정퍼로 내려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굳이 35배에서 우리가 바로 투입을 안 하고 12월 말까지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 리들샷이라고 처음에 일본에서 이제 대박이 난 거예요. 그 다음에 증시에서 이제 그걸 깨닫고 급등을 한 거죠. 그래서 11월까지만 해도 영진이 말대로 퍼가 35였었는데 이제 12월 말까지 기다리니까 우리가 적정 주가라고 판단되는 25배까지 내려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접근을 하기 시작했죠.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조금씩 들어가서 11월 달부터 이제 우리가 선제적인 물량을 조금씩 찌를 넣는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초병을 세웠다가 그 민영의 말대로 주가가 25까지 내려오는 걸 확인하고 연말 연초라고 저희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연초가 됐을 때 베팅을 본격적으로 시작해서 거의 2월 달까지 저희가 전체에 투입한 총 프로젝트 물량의 60% 이상을 다 투입을 하게 됩니다. 위기도 있었죠. 1월 달에 그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그래서 급락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맞아. 종가로는 올라왔었어요. 왜냐면 우리가 그때 급락했던 기억이 문의가 엄청 왔었어요. 맞아. 이때 그 뭐 회계 뭐 어쩌고 이런 루머가 돌아가지고 급락했던 거로 어렴풋이 기억을 하는데 차트를 보면 밑에 이렇게 밑꼬리가 하나 이렇게 있던 게 근데 그때가 우리는 몰랐지만 그 아침에 뭔가 루머 때문에 떨어졌던 데가 있었죠. 우리 그때 자고 있었거든요. 우리 9시 아니라 한 10시 이상을 해서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뭐야 뭔 일이 있었나 뭐가 왔다 지나갔나 이랬죠. 그치. 별거 아니고 잘 지나갔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이슈, 그러니까 루머 해프닝이었다로 지나갔죠. 그 다음에 이제 VT가 한국에서 올리브영에서 연말에 그 전 매장으로 확대하기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해갖고 이제 급등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렸어요. 근데 주가 반응은 한 2월 달부터 왔죠. 여러분이 여기서 VT에서 좀 제가 느끼게 특이했던 점이 자꾸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일본 화장품 부분이다, 일본 수딩 젤이다, 뭐 이런 부분으로 사람들이 계속 실적이나 보고서에서 언급을 하는데 증시에서는 아시다시피 가장 중요한 부분 하나만 잡고 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고서에 그런 수딩 젤 이런 거 많이 있던 부분 저희는 신경을 하나도 쓰지 않고 리들샷의 성장만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파고 추적을 해서 들어갔기 때문에 리들샷은 계속 성장을 하고 있었고 국내에서는 이제 올리브영 이제 오프라인 판매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까지 진출하면서 리들샷 성장이 강하게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서 우리는 확신을 얻고 있었죠. 다 매진 사례였어요. 그리고 이제 정점이 이제 다이소에 대박이 났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보면서 이제 1분기 실적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가 올라갈 때마다 여러분 작년에 우리가 같이 하신 분들 아실 거예요. 계속 따라 들어갔던 거. 맞아. 더 추가 플러스 알파 이익을 노리고 들어간 거죠. 그래서 실제로 2월달 이후에 1분기 실적을 깠는데 역시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는 여기서 승기를 굳혔다고 생각하고 그 4월부터 5월 그다음에 그 실적 베팅을 이제 진행을 해서 실적 베팅까지 잘 무난히 성공을 해서 주가가 실적 발표 후에 쭉쭉 올라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8월쯤 됐을 때 우리가 매도를 단행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그때 VT가 그 기업 구조조정을 좀 했었거든요. 기업 변화로. 그래서 우리가 조금 되게 화가 났던 부분이 이제 그게 무슨 엔터사가 하나 있어요. 얘. 큐브 엔터. 큐브 엔터 밑으로 그 리들샵 유통 부분, 일본 유통 부분을 걔 밑으로 넘긴 거예요. 그 대주주 밑으로. 그거 되게 우리나라의 특성이죠. 이거 하면 안 되는 짓인데 그 VT 거를 빼먹은 거예요, 사실. 맞아. 이익이 잘 나니까 일본 부분에 있는 그 리들샷을 큐브 엔터 부분으로 마음대로 빼돌리고 주주의 이익을 이제 훼손하는 대주주의 횡포를 8월 달에 겪으면서 아주 격분해서 우리가 화나서 영상도 찍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도를 단행했어요. 왜냐면은 PR 25까지 기다리기에는 완벽해야 되는데 대주주가 밑에 자회사를 빼먹었는데 이거 평가 어떻게 받을지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 당시에 25를 안 되게 매도를 해서 한 2배 정도 차익을 보고 나왔던 걸로 기억이 나요. 맞아. 그리고 뭐 조금 그래도 그냥 대부분 매도를 8월 22일 정도에 진행을 22일, 26일 양일간에 거쳐 지도를 했고 그나마 그래도 혹시나 해서 살짝 들고 있던 물량도 11월 달까지 들고 있다가 역시 대주주의 횡포다라는 거를 3분기 실적까지 마저 확인을 한 다음에 이제 저희가 완전 매도를 했죠. 그래서 좀 안타까웠어요. 한 3배짜리인 것 같은데 2배밖에 맞아. 못 먹어가지고
그런 상황들이 좀 증시에선 비일비재해요. 뭐 사실 민영이 말한 대로 그 엔터사 밑으로 그 유통 부분을 빼면서 보고서에서는 막 변명도 해줬어요. 사실은 연결로 보면은 성장이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상상 연결이라고 저희가 표현을 했거든요. 사실을 뺐는데 상상으로 연결해서 사실 이게 만약에 VT 밑에 온전히 있었으면은 성장한 거다라고 보고서에서 이걸 막 주장을 했지만 주주들은,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참여한 사람 다 알죠. 대주주가 또 횡포를 부리기 시작했다라는 거를 다 알고 그때부터 주가가 힘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여러분들은 이제 우리 미래에서 보니까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한국도 이렇게 2배짜리가 사실은 한국은 많지는 않아요. 근데 있으면 우리가 기회를 꽤 잡으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번에도 똑같죠. 3개만 맞아 들어가면 된다. 미래여야 된다. 그 다음에 적정 가격에 사야 되고, 그 다음에 이익 성장이 가파르게 진행돼야 되는 거. VT는 8월 전까지 이거에 대해 완벽하게 진행이 됐던 사례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례를 계속해서 올릴 생각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제 그 실패한 것도 많아요. 근데 그거는 이제 우리 멤버십 전용으로 해가지고 영상을 찍으려고 그래요. 왜냐면은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니까. 사실 실패해서 배우는 게 더 많거든요. 맞아. 사실 실패를 하고 난 뒤에가 회의가 엄청 오래 진행되고 시스템 개선이 많이 이루어지지, 성공한 거는 사실 반복하면 돼. 그렇게 여러분이 막 알려드린 거 우리가 이거 반복하면 돼요. 축하하면 돼요. 회의를 할 필요 없고 축하하고 뭐 그냥 여러분들과 같이 라이브 켜서 그냥 고생했습니다 라고 하면 되지만, 진짜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이제 올릴 실패 시리즈들이 여러분들이 오히려 이래서 지금 미온2가 이렇게 투자를 하는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그런 사례들은 실패해서 많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성공 사례를 알려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또 이제 우리를 보면서 이런 방법이 있구나. 요 3개만 맞아 들어가면 주가는 반드시 오르는구나. 근데 우리가 틀렸을 때는 3개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 없으면 오른다. 이 부분만 기억하시고, 오늘 그 VT 사례는 여기서 한번, 송다병법 VT 사례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